한류 바람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오그라드는 것이 이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일본의 조선공업이 한국한테 자취 없이 무너졌고 일본의 전자공업이 무참히 차였고 일본의 반도체가 한국의 성장에 질식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의 위세에 일본은 길을 펴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산업의 기초 소재와 장비, 부품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고 있는 산업 분야 하나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거라고 한국이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빛이 뚜렷합니다. 세계 자동차계에서 의전과 전통에서는 독일차에게 밀리지만 실용성과 경제성,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자동차가 우습게 보던 한국의 추격을 본격적으로 의식한 것은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기술까지 한국이 쫓아오기에는 벅찰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한국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자 일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본은 신경질을 부려댔고 그 신경질의 절정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했지만 속에는 무섭게 커버린 한국 자동차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엄청난 크기와 무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쿄 한복판인 시부야구 다이칸야마 T 사이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야심작인 수소차 넥소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급증에다가 나흘 동안의 연휴 기간이라 시내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현대자동차의 넥소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1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10년 만에 초라한 모습으로 퇴출당한 쓰라린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본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의 현대차는 10여 년 전의 현대차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객관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에 현대일본이라는 명칭으로 트위터를 개설한 데 이어 일본어 웹사이트도 문을 열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저 일회성으로 전시회를 연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배포된 카탈로그도 모두 일본어로 제작되었고 전시된 차량의 계기판도 일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 운전대도 일본 현지에 맞게 오른쪽에 배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계는 현대의 도전을 섬뜩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제 자동차가 정비와 판매망 구축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일본에 상륙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는 공포심마저 느꼈을지 모릅니다. 현대는 그 전에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퇴출을 당할 때까지 1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일본에서 겨우 15,000대 판매라는 수치를 당했던 것을 회사의 가장 아픈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브랜드로 일본을 공략해서 그들의 콧대를 눌러버리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현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일본을 넘었습니다. LG전자는 가전제품으로 일본을 뚫었습니다. LG화학은 자동차용 배터리로 일본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차례입니다. 과거에 현대자동차의 자매회사였던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에서 일본을 격침시킨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일본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의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향상된 데다가 수소차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에서도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일본 차에 거의 근접한 품질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디자인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일본 자동차를 앞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발전 가능성만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소차와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한국 자동차의 일본 공략을 앉은 자리에서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이번 현대 엑소의 도쿄 전시회를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로 대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경계하고 있는 듯한 행동이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 관련 매체에서는 이 행사가 단순한 자동차 소개 행사가 아니라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마케팅 기법과 판매 지원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현대의 움직임에 일본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미국의 원조와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삼은 일본은 전자와 자동차 공업을 앞세워 메이드 인 재팬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조선과 전자공업은 시들었지만 일본제 자동차만은 아직도 세계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일본제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본차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위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제 자동차는 버스나 트럭 또는 값싼 중고차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자동차는 유럽제, 미국제, 그리고 일본제 자동차들과 나란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차의 판매 대수가 일본차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차가 일본을 앞섰다는 표현보다는 일본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자동차에 무참하게 무너진 일본은 본토 사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토 사수는 그들의 오래된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무역 공격을 감행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었습니다. 자동차마저 무너지면 일본의 대형 제조 산업은 전멸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무엇일지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